안녕하세요, 현정입니다. 오늘은 새해에는 진짜 다르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미라클 모닝을 매번 도전했는데 실패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제가 정말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잘 열기 위해서 잘 닫아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아침을 잘 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침을 잘 열기 위해서 미라클 모닝 실천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미라클 모닝이 어디에 좋고 어떻게 인생을 바꾸는지는 검색만 하면 잘 나오는데 미라클 모닝, 즉 아침을 잘 열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침을 잘 열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당연히 밤을 잘 마무리하고 닫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돌아보실까요? 내가 퇴근하고 혹은 잠이 들기 전에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나는 저녁마다 삶의 방향을 잡는다 라는 책이고요. 고토 하야토라는 일본인 작가가 쓴 글입니다. 작가는요, 24세의 젊은 나이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큰 실패를 맛보고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해요. 성공한 사람들을. 그러다가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했는데 바로 여기에 적혀있는 것처럼 그들만의 아침 시간 사용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또 적용하고 그걸 강의를 해보니까 아침 시간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침을 잘 열기 위해서 저녁 시간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 뒤에 어떤 글이 적혀져 있는지 읽어드릴게요. 매일 바쁘게 지내는데도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다면, 내 인생은 왠지 출퇴근이 전부인 것만 같다면, 기적의 저녁 1분 루틴이 절실히 필요한 때, 퇴근 후 저녁 시간이야말로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나만의 시간, 진짜 좋아하는 일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이 책은 퇴근 후부터 자기 직전까지 하루를 완벽히 마무리하고 매일 조금씩 더 나은 나로 변화시키는 기적의 저녁 1분 루틴을 알려준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퇴근하고 사실 피곤해서 그냥 뻗기 바쁜데 그렇게 보내는 저녁들이 누적이 된다면 사실은 아침을 잘 보내는 것도 힘듭니다. 사실 아침을 잘 보내야지만이 우리가 하루를 쭉 잘 보낼 수 있다는 것도 잘 알지만 또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세워놨던 계획들을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또 못했네, 역시 난 안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침 말고 저녁을 잘 보내는 삶은 어떤 것인지, 나는 저녁을 잘 보내고 있는지 한번 책 속 내용과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은 하루 동안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에 더없이 좋은 시간대입니다. 종일 힘들게 일하고 관계에 치이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소진된 상태에서 회복의 시간 없이 바로 내일을 맞이한다면 아무리 좋은 아침 습관을 실천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 말이 사실 가장 좋았는데요. 우리가 밖에 나가는 순간, 일상을 보내는 순간 수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나의 에너지를 쓰게 돼 있잖아요. 그 쓴 에너지를 다시 보충하고 회복해야지만이 다음날 잘 보낼 수가 있는데 이 과정들, 이 저녁을 보내는 시간에도 또 다른 걸로 에너지를 쓰고 있다면 아침을 잘 보낼 에너지가 딸리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처럼 저녁은 회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잘 보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라고 방법론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하루에 일을 했거나 관계를 맺었을 때 실수를 했거나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다면 그것들이 꽤 오래 마음에 남고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 돌아오면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자리에 앉고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왜 이런 아쉬운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고 좋은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이러한 방법론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글귀가 결과는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일상의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결단은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결과와 행동의 관계를 재검토하여 결과의 질을 조절해야 된다. 우리가 무언가 원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 원하는 바를 잘 이루지 못했다면 그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내 행동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어려운, 내가 힘든 일이 있고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떨치지는 못하더라도 떨쳐내려는 행위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행동들이 쌓여서 결과를 만드는데, 그런 행동 없이 내가 왜 이렇게 이 생각에 골똘히 집중하고 있나, 왜 이렇게 길게 이 생각으로 괴로워하고 있나 라고 대부분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었던 거는 오늘 결심했던 일, 그리고 달성 여부, 실행하지 못한 이유, 해결 방안, 이러한 것들을 체크해서 적어볼 수 있는 난도 있거든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정말 내가 새롭게 다시 루틴을 만들어서 살아보고 싶다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꼭 한번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읽으면서 이건 나한테 되게 필요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게요. 가방 속을 정리하면 좋은 일만 일어난다 인데, 사실 저도 가방 정리를 잘 하지 못해서 굳이 필요 없는 것들까지도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깨끗한 장소에는 좋은 기운이 흐른다. 깔끔하게 정리한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 언제나 좋은 기운이 따라다닌다.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가방을 강력한 지원군으로 활용해보자 라고 해서 집을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하루에 우리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이 가방 또한 저녁에 정리를 하면서 깨끗하게 유지를 해봐라. 그리고 이것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까먹고 오는 게 있고, 혹은 굳이 안 들고 와도 되는 것들로 내 몸을 무겁게 하고, 그런 행위들을 저녁에 정리하면서 없애보자, 불필요한 것들은 없애보자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루를 보내는 동안 우리는 뜻하지 않게 기분 나쁜 말을 듣게 되거나 신경 쓰이는 일이 생기는 등 안 좋은 상황에 놓일 때가 많다. 그러고 나면 집에 돌아와 자기 직전까지 그 상황들을 계속해서 곱씹으며 다시 화가 치밀기도 하고, 그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기도 한다. 예일대 수전 롤렌 헉스마 교수에 따르면 우울하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계속해서 그 일을 떠올리는 게 오히려 상황을 해롭게 한다고 한다. 혹시 오늘 하루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면 잠시 생각의 회로를 끊어보자. 생각을 멈추고 밤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편안한 소파에 앉아 10분간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잠시 생각을 멈추는 것만으로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으며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 사실 저도 힘든 일이 있으면 꽤 오래 끌고 가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제가 출퇴근 시간이 길어졌어요. 거의 운전해서 1시간 정도가 걸려서 그 시간이 정말 저 혼자 오롯이 있는 시간인데, 노래를 듣거나 혹은 라디오를 들으면서 제 마음을 1시간 동안 정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길어졌지만 제가 1시간 동안 오로지 저에게 집중해서 생각을 정리하거나 감정을 정리하기에는 꽤 좋다라고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에 맞는 이야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드는 원동력 보상회로라고 해서 매일 30분씩 달리기를 해야지, 하루에 10분씩 책을 읽어야지 등 우리는 아주 사소한 생활 속 목표부터 때로는 큰 결심이 필요한 목표까지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행동을 지속시키는 것이 어려워 얼마 못 가 계획은 늘 흐지부지되고 이루려던 목표는 잠정 연기 상태가 된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하며 스스로를 자책한다. 정말 자책을 많이 하죠. 그런데 안 했다고 자책만 하기에는 또 안 좋은 행동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가 쌓이는 거겠죠. 행동이 습관이 되기까지는 누구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스스로에게 행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몰랐던 것뿐이다. 저는 여기에서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익숙하지만 과도하게 큰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실패하면 또 좌절하고 자책하는 것만 반복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 목표, 내 계획을 세분화시켜서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고, 그리고 보상을 해주고 하는 나의 뇌와 나의 마음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점점 더 할 수 있는 능력치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에 따라서 내가 보상은 또 해주고 있는지, 그 보상을 저녁에 해주면 좋겠죠. 하루를 잘 보냈을 테니까. 그렇게 내 하루의 시스템과 그리고 계획과 보상의 시스템을 잘 굴리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하면서 내 루틴을 만들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코칭할 때 꽤 많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내가
아침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하루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 저녁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은 세트예요. 나는 아침마다 삶의 감각을 깨운다 라는 책과 세트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녁을 한번 읽어보시고 아침 계획까지도 이 책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새해는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셨으면 좋겠고요. 23년도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